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2절의 범죄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지나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차례입니다. 이번에 범죄 원인에 관한 제 학설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이제 암기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의 흐름을 약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거기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패턴은 이겁니다. 이제 범죄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수준으로 나뉘죠. 하나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가 범죄를 야기시켰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는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이거는 이제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은 범죄 원인이 사회에 있다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이라고 해서 오직 범죄자만 찍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개인 혹은 그 주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 즉 범죄자인 사회 구성원과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일정한 관계, 그게 넓은 부분일 수도 있고 좁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이고,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도 두 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회 구조 원인론이 있고 사회 과정 원인론이 있어요. 사회 구조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금 거시적인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나 사회 말 그대로 전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범죄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 구조 원인론이에요. 이때 구조라는 단어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과정 원인론이라고 할 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 원인론보다는 시각이 조금 좁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를 응용해서 어떻게 나온다? 다음 중 개인적 수준의 범죄 이론에 속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 중에 사회 구조 원인론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사회 과정 이론에 속하는 이론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박스형 개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 이론을 보면요, 고전주의 범죄학이 있고 실증주의 범죄학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범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핵심적인 단어로 찍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4자짜리가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주의 범죄에서 맨 오른쪽에 비고 부분에 보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유의지 동그라미 별표가 3개짜리예요. 이 자유의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보면 베카리아가 있고 벤덤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형법을 배우실 때 나오는 그 상당수의 이론은 누구 이론이냐면 베카리아 이론이에요. 사실은 거의 3분의 2에 가까울 정도로 이 베카리아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배우시는 이론들 중에 상당 부분이 베카리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베카리아가 일단 기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벤덤, 이 두 사람이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이 가장 대표적인 주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베카리아 같은 사람들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을 할 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썼어요. 이 자유의지가 뭐냐?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뭐를 제가 고른 거예요? 행동을? 네, 범죄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죄자 스스로가, 행위자 스스로가 다른 것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상황 속에 선택한 게 뭐다? 범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 스스로 다른 것도 선택해가지고 사회 속에 어떤 행동을 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하필이면 그 범죄라고 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사회가 책임 져줘야 됩니까? 아니죠. 야, 너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은 그 범죄를 선택했어? 네가 선택했잖아. 그럼 너가 책임져.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 책임이에요.